겨울에는 찬바람 쐬고 오면 이렇게 살고 싶은 막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하니까 갈비뼈가 부러졌었어요. 올겨울 기침 때문에 고생한 분들 참 많으시죠? 그냥 감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좀 간과를 하지 않았나. 감기는 나았는데 기침이 잘 안 떨어진다면 주목하세요. 생각지 못했던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천식, 위식도 역류질환까지 물론 좋은 기침, 필요한 기침이 있습니다. 비염, 식도염과 같이 인해서 나타나는 기침들은 오히려 자꾸 그것이 반복이 되고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빠져드는 거거든요. 기침 뒤에 숨은 원인 질환들. 각각 질환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맞춤 처방과 생활습관 변화로 찾아온 놀라운 변화. 어떡해. 귀하신문과 함께하는 14일의 기적. 좋아지는 이제 궤도에 진입하셨다. 기침 자체도 많이 개선이 돼서 만족도가 좋습니다. 당신도 이제 기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귀하신 몸. 워킹맘 가영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김가형입니다. 2년째 지금 만성 기침으로 인해서 좀 일상생활에 많은 좀 지장을 겪고 있고요. 온도차가 커지는 겨울이면 특히 심해지는 기침. 업무상 미팅이 많다 보니 눈치도 보이고 더 신경 쓰입니다. 터 같은 이제 그 인공적인 어떤 바람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찬바람을 쐬게 되면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기침이 이렇게 걸린다고 이제 시동 걸리듯이 딱 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종잡을 수 없이 계속 이제 기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얘는 이렇게 감기가 걸렸는데 이렇게 나왔어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네. 보통 기침 멈추시려고 댁에서 하시는 게 뭐 어떤 것들?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이제 이거나 이거를 가지고 네 이제 물에 타가지고 그냥 마셔주는 거죠. 그 돌배에 기침에 그렇게 좋다고. 기관지. 네, 기관지.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물에 타서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요걸로. 네. 기침에 좋다는 건 뭐든 챙겨 먹고 있지만 차도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정말 이제 그 기침이 심하거나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레블라이저이거든요. 그 레블라이저는 자주 사용하세요? 아니요, 지금 대신에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더 이제 심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이제 합병증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 같은 게 있는 거죠. 병원 치료를 받고 조금 나아져도 약을 끊으면 금세 재발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날 밤 잠들었다가도 기침이 시작되면 한동안 멈출 수가 없는 모습. 매일 밤 반복되는 기침과의 전쟁. 잘 자다가도 갑자기 이제 한 2시나 2시 반쯤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침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락없이 이제 앉아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이제 기침을 하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자는 거죠. 이제 저도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이제 정확한 원인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두 번째 귀하신 몸 호길님도 비슷한 고민이신데요. 안녕하세요. 33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 61살 김호길입니다. 잦은 기침이라든지 이 목 잠김 현상으로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가영님과는 기침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죠.
일할 때도 무의식적으로도 많이 저기 해요. 일하실 때도 네. 평소에 본인은 못 느끼는데 그렇죠. 제가 옆에 일할 있잖아요. 때는 일할 이제. 때. 근데 그때도 많이 해요. 예, 목이 근질근질하고 목에 뭐가 이물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거거든요. 목이 너무 답답하고 좀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면 목이 또 금방 잠기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죠. 목구멍의 불편감 때문에 헛기침을 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는데요. 처방 받아가지고 약을 먹으면은 좀 그때는 좀 호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좋아졌으면 제가 꾸준하게 약을 복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꾸준하게 복용은 안 한 것 같아요. 워낙에 오래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간과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침으로 수년째 고생하는 호길님과 가영님. 기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흉부 엑스레이와 부비동 엑스레이 검사, 폐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침은 정상적인 반사입니다. 우리 몸에 이물질 같은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이것을 배출하게끔 해야 우리는 그 들어올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이제 정상적인 반사 기능이거든요. 기침을 하게 만드는 신체 부위는 기침 수용체라고 합니다. 기침 수용체는 기관지에 주로 분포하지만 그 외에도 인후두, 비강, 식도, 위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에 의해 기침 수용체가 자극되면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후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기침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된다면 기침의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는 기침은 8주 이상 되는 만성 기침을 얘기합니다. 8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이 지속이 된다면 대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그래도 90%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3대 질환이 코에서 주로 시작이 되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그다음에 부비동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코에서 시작되는 기침이 가장 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기관지 천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로 중장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기침이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흔히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질환이 되겠고, 기침은 동일하지만 기침과 같이 동반되는 질환이 각각 원인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전에는 기침으로 고생했던 적 없으세요? 사실 10년 전쯤에서 네, 급성으로 그때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급성으로 이제 천식이 와가지고 그때 한번 몇 개월 정도 좀 고생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검사하실 때 폐기능 검사도 같이 하셨거든요. 네. 이제 호기 산화질소라고 하는 네. 환자분은 날숨, 네. 호기 시에 나오는 그 공기 중에 천식 수치가 얼마나 높냐를 보는 검사입니다. 환자분은 64가 나오셨어요. 노프스로 천식이 심하다는 얘기고 정상은 25 미만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고 환자분은 천식 환자세요. 천식은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통로인 기관지에 어떠한 자극으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기침을 유발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기침이 있는데 숨이 차네? 기침이 있는데 쌕쌕거리는 이러면 이제 하기도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고 천식이라는 걸 의심을 해야 되는데 계절과 관련이 되어 있다든지 특정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어느 때는 좋다고 어느 때는 나빠지는 이런 이제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는 증상일 때는 천식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코 증상은 좀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습관처럼 그냥 훌쩍훌쩍 네. 거리는 증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가 조금 막혀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다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 피 검사를 하셔서 이제 네. 알레르기 수치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 글로불린 수치도 300 이상으로 상승이 되어 있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X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환자분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거지만 네. 여기 숫자로 숫자가 높을수록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찾아내는 검사 결과 진먼지, 진드기 등 총 23가지의 항원의 양성 반응을 보인 건데요. 가영님 댁에 직물로 된 패브릭 제품이 많았죠.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겠어요. 알았어. 8년째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가영님. 고양이 털 알레르기도 나왔는데요. 고양이 털 청소에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이제 천식만 있는 게 아니라 비염도 같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천식 있으신 분들 검사해 보면 90% 이상은 비염이 다 있어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어요. 네. 원인되는 네, 항원을 최대한 회피하는 방법.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위해서 기도에 지금 네. 이제 염증이 생김으로써 그걸 완화시켜주는 약물요법 네. 같이 병용이 돼야 됩니다. 제 임의로 이제 처방받은 약을 먹다가 중간중간 이제 복용을 끊고 괜찮아졌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서 네, 중단했던 게 아마 또 좀 더 심하게 병을 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좀 더 참담하네요. 네. 호길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기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예, 기침 때문에 뭐 일상생활이 뭐 상당히 이제 불편하시다고. 뭐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는 좀 민폐가 좀 되더라고요. 네네네. 약을 드시면 기침이 좀 가라앉으시던가요? 조금은 그런 좀 그런 거는 있는데 예. 완전하지는 않고. 네. 생각해 보면은 네. 아무래도 집 안에 실내에서 네. 있을 때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더 심하신 것 같고. 저녁에 식사 후에 이제 앉아서 TV를 본다든지 할 때 좀 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주로 그건 이제 식도염과 관련된 이제 증상이신데, 예. 자, 그러면 목에 이물감이 낀다든지 네. 간질간질하고 예. 약간 목소리가 좀 변화하고 잠기는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식도염의 증상들인 거라서요. 호길님의 증상이 위식도 역류성 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속이 쓰리고 신물이 넘어오고 하는 증상도 같이 있으세요? 밥 먹기만 하면 목 속쓰려가지고 네. 너무 이 역류되는 그런 네. 중상하고 속쓰림 증상이 엄청 심해가지고 위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예. 3시 정도 방향에서는 매끈하지 않고 예.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게 시작이 되죠. 네. 이게 이제 식도염의 초기 소견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위식도 역류제라는 위산이 이제 식도로 이제 역류하면서 네. 그런 식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병이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기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은 강한 산성 성분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 하부에 있는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거나 상기도까지 역류해서 상기도의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면 기침을 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중 기침을 오래 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겠네요. 주로 중장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기침이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흔히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질환이 되겠고, 위산이 이제 식도를 타고 역류하면서 그 자극이 이눈부까지 이어지면서 만성적인 기침이 나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기침의 형태는 마른 기침입니다. 하기도에서 발생되는 기침이 아니기 때문에 기침은 하고 싶고 기침이 나오는데 가래가 동반이 되지 않는 주로 마른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동반된 이제 증상으로는 속쓰림, 그런 신물이 넘어가는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물감, 장기간 지속이 될 때는 목소리의 변화, 목소리가 잠긴다든지 주변에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겨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게 될 때는 식도염에 의한 기침, 식도염의 악화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호길님의 식습관을 살펴봤는데요. 농사일을 하다 보니
점심은 간단히 라면이나 국수로 후루룩 빠르게 해결하는 편이시랍니다. 식후엔 짧은 꿀잠으로 피로 회복하시고요. 이거 역류성 식도염에 진짜 안 좋잖아요. 하나 더, 저녁상에 빠지지 않는 게 있으니 바로 막걸리입니다. 반주 한두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곤 하셨죠. 인생 뭐 있어? 알코올이지. 그치. 막걸리 한 잔 하고 뻗으면 더 푹 잘 수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반주 같이 하시면서 네. 식사하시는 건 한 몇 번이나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한 3, 4일. 3, 4일? 네. 이 술을 워낙에 좋아했던 터라 저녁 끊지는 못하고 그 농사일 하면서 힘드니까 이게 막걸리를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기침을 줄이려면 식습관부터 바꾸셔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하셔야 될 일은 식도염에 안 좋은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네.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그만큼 자극적인 음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술과 담배입니다. 술, 담배.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최대한 자제를 좀 해서 네. 확실히 이미 본인이 수십 년의 경험으로 술 마시면 증상이 악화되는구나라는 네. 몸으로 체득을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귀하신 몸. 온종일 집안 곳곳을 쓸고 닦는 은수님입니다. 기침 가래 때문에 청소에 더 신경 쓰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 이은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숨이 좀 차고 가래가 이제 좀 많이 있는 느낌이라 항상 좀 답답한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도 기침을 늘 달고 살고요.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자꾸만 가래가 생겨서 고민입니다. 기침으로 가래를 뱉어내도 금세 다시 생긴다고 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코가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 지금도 넘어가요. 얘기하는 중간에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차 있다고 항상 좀 뭔가. 그래서 누워서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이제 가래가 또 이렇게 좀 안 움직이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한 10번도 됐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심할 때는. 30년 이상 오래 고생한 기간만큼 갖고 계신 약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 정리하는 게 거예요. 병원 치료 후 받은 처방약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약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 집에. 혹시 그래서 재발을 반복했던 건 아닐까요? 이게 거의 많이 저거 드시는 약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런 거죠, 뭐 다. 알레르기성 보통. 비염. 보통 이거죠. 이거랑 이거. 예. 근데 약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로 봐서는 다 안 드셨나 봐요. 끝까지는 안 먹어요. 솔직히. 보통 한 며칠 정도 드시고 그냥 약 복용을 멈추세요? 이틀 정도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드시면 더 이상은 안 그러니까 드세요? 이제 그 정도 먹으면 또 좀 완화가 되니까 약간 다 낫진 않았는데 잘 안 먹어요. 어. 좀 증상이 있어도 잘 먹진 않아요. 은수님이 기침이 낫지 않는 이유. 원인 진화를 찾기 위해 알레르기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코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흐르지는 않는데 막힘하고 코막힘이랑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는 증상이 주로 있거든요. 근데 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 구조가 코 구조가? 후비루 증상이라고 합니다. 환자분처럼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코 점막이 염증이 생기면서 충혈이 되고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목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염의 가장 이제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증상이세요. 우리가 흔히 콧물이라 알고 있는 분비물이 다량으로 만들어지고 목 뒤로 넘어가는 것을 후비루라고 하는데요. 후비루가 목 뒤로 넘어가면서 목 안쪽의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면 기침을 유발하게 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알레르기 나온 거는 진먼지 진드기
하는 알레르기로 나왔고요.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증번지대 알레르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흔한 알레르기 원인이고요. 후비루의 원인이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원인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원인 알레르기를 저희가 이제 조절하고 최대한 회피해서 병 생기는 근본 이제 원인을 좀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차단한다고 해도 지금 증상이 계속 있으셨고 만성적으로 네. 되셨기 때문에 이 증상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세 분은 그동안 이제 여러 해 기침으로 고생을 많이 해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몇몇 경우는 이제 좀 교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이 좀 찾아진 것 같아서 각각의 질환, 각각 원인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님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기침, 호길님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가영님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기침으로 진단됐죠.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과 같은 병들은 약물 치료가 실은 중요합니다. 이게 환경관리도 환경관리지만 이미 병이 생겨서 이미 비염, 천식과 같이 활발하게 지금 염증 반응이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직접 약이 그 병변으로 가서 작용하게끔 하는, 천식이면 기관지에 직접 도달하는 흡입제, 비염이면 코 비강 내에 약을 분무해주는 스프레이 형태로 되는 약제가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성분의 천식과 비염 치료제인데요. 항염 효과를 위해서 염증이 있는 병변에 약물이 잘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사용법을 지켜야 하겠죠. 잘 흔들어준 비염 치료제를 코 바깥쪽으로 향해 넣고 숨을 들이쉬면서 분사하면 되고요. 천식 치료제는 흡입기 형태인데요. 기도로 약물을 직접 도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흡입기를 3개 들이마시고 난 뒤 10초간 숨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항염증제입니다. 분무제를 치료하면서 환자분들 보다 보면 되게 조금이라도 좋아지시면 호전을 보이면 자가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또 머지않아 다시 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오시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는 분들이 많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경구 투여하고 주사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지, 이런 국소 투여했을 때는 부작용이 뭐 100분의 1 이하로 나타나는 보고가 되어 있어서 증상이 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치료가 이제 소홀해지는 환자분들에게는 치료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런 이제 부작용으로 저희가 우려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치료를 꾸준히 하실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이미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갖고 계셨는데요. 스테로이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침이 잘 안 났고 재발을 반복했던 거군요. 비염, 아마 특히 후비루 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면 코가 이렇게 자꾸 먹들어 넘어가죠. 자연스럽게 그런 코 청결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세척을 하면서 비염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후비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코 세척? 네. 근데 하는데 네. 자주는 뭐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실까요? 이렇게 잘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가지는 않죠. 잘 가진 옆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자꾸 삼키게 되고. 자꾸 삼키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뭐 시중에 그 식염수들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 이런 데서도 고개를 45도 숙이고 그다음에 그 세척한 생리식염수를 내가 그 세척하고 싶은 쪽을 위로 해서 기울인 다음에 너무 세게 넣으면 이게 식염수가 이게 코 안에는 또 귀로 연결돼 있거든요. 귀로 또 이제 잘못 들어가니까 이제 천천히 뭐 100cc, 120cc 정도 되는 이제 식염수를 세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대편 코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머리를 45도로 숙인 상태로 아 소리를 내며 식염수를 넣어주면 어려움 없이 세척 가능합니다.
천식과 비염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즉 항원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관리를 그냥 막연하게는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그게 가장 흔한 알러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흔한 이고 집에 누구나 다 있고 집에 이불 베개는 얼마나 한 번씩 세탁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김건님 어떻게 하세요? 생각날 때 한 번? 얘네들이 진먼지 진드기가 싫어하는 환경, 얘네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에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은 따뜻하고 습하고, 그래서 한 25도, 28도 이런 온도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거나 이제 그 성장하지 않는 온도는 60도 이상이거나 아예 뭐 영하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뭐 죽거나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조한 습도가 한 50% 밑으로 내려가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할 때는 항상 이제 60도 이상 뜨거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건조도 이제 햇빛에 뭐 바싹 말리든지 건조기 이용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항원 노출을 피하려면 환경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동시에 진단받은 가영님 댁을 먼저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반려동물이랑 같이 생활하고 계시니까 그에 맞춰서 더 쾌적하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좀 청소 솔루션을 저희 좀 받을 예정이에요. 눈으로도 보이지만 가볍게 닦아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먼지 같은 게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야옹이들 같이 지내시는 분들이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먼지. 똑같이 제가 훑어서 이럴 줄은 몰랐어요. 어떡해. 신경 쓰기 힘들죠. 카펫 같은 패브릭 제품은 먼지를 잘 일으킬 수 있어서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집진기로 카펫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확인해 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깨끗했던 필터에 이렇게나 많은 먼지가 모였습니다. 이런 먼지들은 진먼지 진드기의 먹이가 되죠. 눈으로 보시니까 좀 다르시죠, 아무래도. 네, 갑자기 심란해지면서 네, 해야 될 게 많아지네요. 네. 청정기 쓰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청정기는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됐어요. 필터는 자주 갈아주시는 편이세요? 자주의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네. 보통 이제 일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가정에서는 6개월, 생활 네. 환경에 따라서 최대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주라고 하는데 반려동물들, 네. 특히나 강아지나 고양이 같이 생활하시는 네. 분들은 사실 그 주기가 훨씬 짧아요.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한번 바꿔주시는 게 일반 생활하시는데 좀 네. 중요하고요. 그래서 필터 한번 간단하게 받을 거고요.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열어는 보죠. 청정기 필터를 갈아주셨. 그럼 마지막에 갈으신 게 언제 갈으셨을까요? 요거 가을. 제일 좋은 거는 적기에 맞춰서 갈아주시는 거고. 네, 3개월에 한 네. 번이요. 공기청정기의 필터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먼지도 주기적으로 제거해주면 공기청정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공기청정기 필터 중에는 물세척이 안 되는 제품도 있어서 부드러운 소리나 청소기로 흡입하면서 먼지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청정기는 미관상 이렇게 딱 붙여서 벽에다 붙여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60cm 정도 떨어뜨려 주셔서 네. 최대한 중앙 부위 정도의 벽보다는 네. 이격가리를 주셔서 틀어 주셔야 네. 순환이 더 되나 보네요. 싱싱하게 되기 때문에. 네. 공기청정기를 벽에 붙여서 놓는 것보다는 60cm 정도 떨어뜨려서 주변에 방해물이 없도록 배치해야 공기청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은 은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평소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은수님네 침구 상태는 어떨지 점검해 봤는데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은수님. 진먼지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침구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불 베개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표면에 있는 먼지들이 있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위에 쌓여있는 먼지층을 좀 걷어내 보면은 청소를 잘해도 이렇게 먼지가 많네요. 그래서 세탁이 중요한 거군요. 이제 세탁실도 한번 봐드릴 테니까요. 세탁기랑 건조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세탁보다 중요한 건 세탁기 내부의 위생.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고무 패킹 안쪽에는 물기가 있어요. 네. 여기 때문에 이제 닫아서 세탁기를 그냥 쓰시고 닫아서 보관하게 되면은 패킹이랑 내부랑 그리고 두 번째로 세제통이랑 이런 곳에 이제 물때나 곰팡이가 이제 서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곰팡이 안 끼게 이렇게 세탁이 끝나고 전부 열어서만 보관해 주셔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방지하실 수가 있으시고, 냄새가 나는 원인은 안쪽에서 보이면 잘 안 보이지만 이 세탁조의 겉부분에 이제 잔여물이 남으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섬유들이 달라붙고 거기에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붙어서 냄새가 이제 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갈칼리성 세제를 세탁조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신 상태에서 세탁 모드를 표준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표준 세탁의 물 온도를 60도로 맞춰서 시작을 해주시면은 남은 섬유유연제나 알칼리성 세제는 섬유유연제나 남은 세제를 녹여서 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탁조 안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세탁소 청소로 내부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솔루션은 식습관 개선. 호길님처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을 개선하려면 식습관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점심에는 주로 이제 면 종류를 좀 자주 드시더라고요. 라면이나 국수 같은. 간단히 그냥 먹는다고 먹는 게 이제 면 종류를 많이. 맞아요. 사실 이런 면 종류의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밥으로 드실 때처럼 반찬을 굳이 안 갖추고 그냥 면에다 김치 반찬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국물에 이제 있는 이제 그 면 건더기를 건져서 후루룩 빠르게 드시기가 쉽죠.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분 이상으로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식사하시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천천히 식사한 후 최소 3시간 이상은 눕지 않아야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 내부에 그 내용물이 이제 역류되는 것을 막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식품을 좀 피하셔야겠죠. 하부 식도의 괄약근 압을 낮춰서 역류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피해야 하는데요. 커피나 탄산음료, 차, 알코올, 초콜릿을 조심하는 게 좋고요. 지방이 많은 육류나 베이컨, 소세지, 햄, 빵이나 과자, 튀김도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기침을 부르는 원인 질환을 찾아낸 뒤 시작된 14일의 맞춤 솔루션. 호길님은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하기 위해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도전 11일째. 과거엔 점심으로 라면 같은 간편식을 후다닥 드시곤 하셨죠. 주로 뭐 어떤 쪽에 이렇게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어요? 저는 반찬이 밋밋하게, 담백하게. 읽어보니까 담백하게 됐던 음식을 하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게, 지방보단 단백질이 많은 육류를 식단으로 구성했고요.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최소 20분에 걸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아버님 뭐 그동안에 식단 같은 거 좀 많이 좀 바꾸시려고 좀 노력은 많이 했죠.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양도 줄이고 두부 종류. 오래 씹고 식사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고, 아예 국 없이도 먹어보고, 국 있어도 그냥 조금 먹거나 아니면 이 건더기만 건져 먹는 그런 식사도 좀 해보고. 술은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계속 안 먹다가 명절 때
한두 잔 정도는 먹은 것 같은데 거의 안 먹었습니다. 하루 3끼 드시는 음식을 식사 일기로 작성하며 관리했는데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식후 눕는 습관을 버렸다는 겁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침을 하시긴 하시네요. 저는 워낙에 오래된 만성 기침이고 해가지고 금방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하면서는 메스꺼움이나 더부룩함, 그다음에 속쓰림 증상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기침 가래로 고생하던 은수님. 그게 지금 이번에 솔루션 하면서 처방받은 약이에요. 그렇죠. 비염 완화시켜주는 약. 이게 아침약이고 이게 저녁약인데 저녁약은 잘 모르겠고 아침약은 좀 부작용이 좀 많이 졸린 거. 그동안 약 처방을 받아도 부작용 걱정에 꾸준히 복용하진 않았던 은수님. 이번에는 빠지지 않고 약을 복용하셨고요. 하루 한 번 식염수 코 세척도 꾸준히 하셨답니다. 코에서 생긴 후비루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기침을 유발했었던 은수님. 코 청소 효과가 좀 있으셨을까요? 코 세척하고 나시면 좀 어떠세요? 이게? 코 안에 조금 먼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코 안은 저희가 세수를 하듯이 얼굴 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세척을. 그래서 이걸로 코 세안을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도 시원하고 실제로도 좀 많이 시원한 것 같아요. 은수님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도 있으셨죠. 진먼지 진드기의 주 서식지인 친구는 60도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했고요. 진먼지 진드기는 햇볕에 닿으면 말라 죽기 때문에 수시로 일광 소독하며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무려 23가지의 알레르기가 발견된 가영님. 알레르기로 인한 비염과 천식이 만성 기침으로 이어진 만큼 환경 관리가 중요했는데요. 일단 최대한 치워보긴 했고 여기 킬트랑 이런 것들 깔아놨었잖아요. 네, 일단 요거는 치웠고요. 그다음 쿠션도 좀 많이 엄청 큰 쿠션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치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때 말씀하실 때 패브릭에서 그런 먼지라던가 뭐 진드기나 이런 요소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하셔가지고 숫자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네.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직물로 된 인테리어 소품을 확 줄이셨는데요. 천식과 비염 둘 다 치료해야 하는 가영님. 제가 처방받은 약을 보여드릴게요. 과거엔 증상이 완화되면 전문가 상의 없이 치료를 중단해서 재발을 반복했었는데요. 아침, 저녁 이렇게 하나씩 각각 밥 먹고 나서 섭취를 하고요. 복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 스프레이. 네, 코 안을 깨끗하게 이제 세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고요. 스테로이드 약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게을리했던 치료제도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꾸준히 계속 하셨어요? 네. 흡입 후 10초 숨 참기까지 올바른 치료제 사용으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좀 있으시던가요? 일단 저랑 이렇게 이제 만나 하시는 분들마다 기침을 왜 이렇게 안 해?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막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나아지는 거는 얼마만인지 진짜 숙면을 취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기침과 이별하기 위한 14일의 도전. 우리 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최소 2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기침으로 고통받던 시간들.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 질환은 달랐죠. 기침을 부른 원인 질환이 개선돼야 변화가 시작될 텐데요.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았던 가영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네, 김가영님. 네.
2주 만에 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환기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썼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패브릭으로 뭘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대폭 줄였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 기침이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침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었고요. 네. 가영님은 기침의 빈도와 불편이 대폭 개선됐고요. 주요 원인 질환이던 천식도 전혀 조절되지 않던 것에서 잘 조절되는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레벨레이저 이제 사용 흡입기.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거를 이제 제대로 흡입하는 방법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게 흡입기를 자주 사용을 하면 또 안 좋다라는 그런 이제 썰도 듣다 보니까 흡입기에 대한 약간 거부감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사용법도 약간 부정확한 방법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개선이 되니까 확실하게 이제 증상이 좋아지신 거죠. 더 좋아지시면 나중에는 약도 끊으시면서 중간중간에 뭐 감기에 걸리거나 일시적으로 악화됐을 때 그때만 한 번씩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도 요 몇 주, 몇 달 간격으로 이제 치료를 이렇게 받아보시다가 당연히 그런 단계로 충분히 나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 그런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처방을 정확하게 따라야 개선되는 거군요. 2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2주 만에 이렇게 개선이 되나? 약간 현타도 왔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일단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편안해져서 좋습니다. 어떻게 많이 노력하셨어요? 전에는 뭐 저녁 먹으면서 반주도 거의 습관적으로 뭐 했던 것도 안 하게 되고 또 일단 식단에서도 국물이라든지 이 고기 같은 것도 전에는 뭐 이런 부드러운 삼겹살 이런 것도 많이 자제를 했고요. 불편하셨던 게 좀 어떠셨나요? 그 약 먹고 그 속쓰림이라든지 메스꺼움이라든지 이 더부룩한 거 그런 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기침의 원인이던 역류성 식도염은 주요 증상이 모두 사라질 만큼 대폭 개선됐고요. 아직 기침 빈도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심한 기침은 소폭 나아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좋아지는 이제 궤도에 진입하셨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이 생활을 더 지속하고 더 노력을 하시고 더 이제 개선에 더 신경을 쓰시면 더 점수도 낮아지고 증상도 더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좋아진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얼마만큼 잘 지켜나가냐 그게 관건인데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해야죠. 어려워도 해야죠. 코에 대한 좀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먼저 코 그런 이제 비강 스프레이 그다음에 코 세척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셨나요? 네, 그거를 좀 해서 그런가 또 코막힘이라든가 좀 답답함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코 막힌 것도 좋아지셨고 코 목 뒤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도 많이 줄었어요. 기침은 좀 어떠세요? 기침이 이제 헛기침 같은 걸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거는 그래도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은수님은 아직 기침 빈도의 변화는 없었지만 원인 질환이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대폭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습니다. 지금 2주간의 치료만이지만 비염으로 상당한 호전을 보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기침이 좋아질 것들이 뒤따라 그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원인 개선에 대한 노력이 일시적으로 소홀해질 때나 아니면 환절기, 알레르기와 같은 그런 외부로 인해서 갑작스런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항상 경각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2주 동안 이제 뭐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꾸준히 먹었고 그러니까 제가 불편했던 증상들은 많이 호전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가 이제 목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이물감이 항상 여기 목 주변에 있어서 그게 참 많이 불편했었는데 일단 그게 좀 많이 호전돼서 답답한 거는 많이 줄었죠.
기침이 8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기침을 부르는 원인 질환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한순간의 완치보다는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보고 생활 습관과 환경 관리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지긋지긋한 기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